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정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건강을 자만하기보다 건강관리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 뼈 건강을 위한 노력과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 영양제를 꼭 섭취하라고 하던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예, 이 뼈 건강은 우리 몸으로 보면 이제 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골조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내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골조, 뼈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칼슘이 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우리가 칼슘 하면 일반적으로 뭐 우유, 멸치, 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품 성분편에 나와 있는 칼슘의 수치입니다. 우유 100g당 칼슘이 113mg이 들어있고 멸치에는 100g당 칼슘이 500mg이 들어있고 세 번째 깻잎 100g에는 칼슘이 300mg이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네. 우유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가 밥을 싸먹기도 하고 쌈 싸먹기도 하고 고기 먹을 때 항상 깻잎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무청 시래기라고 합니다. 이 무청 100g에는 칼슘이 3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높아질수록 뼈는 약해지고 그러면서 칼슘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불내증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깻잎이나 무청 시래기를 조금 더 자주 섭취해 주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으로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위통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위축성 위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문제는 위축성 위염을 방치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위장 질환인 이 위축성 위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 주로 섭취하면 위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위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위염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가 살살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되고 체했다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체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위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시경으로 또 확인했을 때 위염의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류 가능한가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속 쓰려서 이렇게 갔는데 그냥 위 내시경상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비궤양성 위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나는 별로 소화도 잘 되고 속쓰림도 없고 음식도 잘 먹는데 건강검진상 위내식용을 했는데 예,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궤양성 위염, 그래서 비궤양성 위염, 궤양성 위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보게 될 질환이죠. 위축성 위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 위축성 위염은 내 몸에 이제 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만성으로 되면서 위에 상피세포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서 위벽이 얇아지면서 이제 위축이 되는 경우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 위축성 위염의 단계, 예, 위에 이제 상피세포가 없어지면서 위벽이 얇아지면서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장상피 세포가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를 이제 장상피 세포, 예, 그래서 위축성 위염과 이 장상피 세포는 따로 같이 이제 세트로 묶어서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위의 상피세포가 얇아진 위축성 위염. 이게 잘못된 식습관뿐 아니라 40대 이후 노화가 원인이 돼서도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한방에서 원인을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피부도 나이가 들면 약간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하고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어깨를 이렇게 숙이고 다닐 때 너 너무 위축되지 말고 어깨도 펴고 이렇게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들었을 때 피부가 약간 자글자글해지는 것처럼 안에 이제 위장 자체도 그러면서 위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식습관이 일정하지 않고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는다든지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이제 맵고 짠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숯불에 음식을,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 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축성 위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가 이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때는 남성과 이제 여성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음식을 잘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바로 체해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신경 쓰는 게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아예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보면은 이 위축성 위염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우리 인체, 내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몸이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면 어깨를 쫙 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위장 자체도 당연히 점막이 힘들게 되니까 점막에서의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위축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건 하루에 3끼 내 영양을 생각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걸 골고루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24시간 빼지 않고 마셔야 되는 게 좋은 산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좋은 산소를 흡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산소 중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도 있겠죠. 물론 코에서 거르기는 하지만요. 그 산소를 정확하게 내 몸에 영양분화하기 위해서는
폐활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폐활량을 떨어지게 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게 흡연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때 뭐 지금 제가 원인이 6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흡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먼저 흡연을 하고 나머지 5가지 중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개선시키면 이 위축성 위염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축성 위염은 위축이 된 것은 이미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위축성 위염은 이미 위축이 된 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그 밖에 이제 위축성 위염이 되면서 위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증 증상이라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속이 아프다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든지 상복부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이라든지 습관, 식습관, 생활하는 것을 개선을 하면서 더 이상 위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네. 선결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사실 흔히 겪는 증상인데 이제 앞서 위축성 위염이 생겼을 때 증상을 말씀해 주셨고 급성 위염이 자주 반복이 되면 또 위축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쓰던 말, 급체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말하면 이제 급성 위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계속해서 체하다 보면 그게 만성화가 되고 만성화되면 당연히 이제 위험이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 체하는지 잘 체하지 않는지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해도 음식은 잘 섭취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음식이 딱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음식을 잘 받는 경우를 음식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이제 양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바로 위장에서 음식물을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꼭 1년에 한 번 정도 나이가 40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꼭 위내시경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위축성 위염이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또 무엇이 있을까요? 위축성 위염은 모든 질병들은 다 위축성 위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생긴 원인이 노화라고 했잖아요. 네. 노화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의 에너지를 과하게 써도 그렇고 내가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갑상선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내 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3끼를 음식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 위장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이 위축성 위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배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위축성 위염을 방치하면 위암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로 암이 되나요? 그 암이 될 확률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1%,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위암이 걸린 분이 58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0.058%,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위암이 걸렸고 나머지 이제 99.942% 자체는 그러니까 1% 이하만 위암이 걸렸고 99%는 위암이 걸리지 않은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축성 그러면 결국 위험을 가지고 있어도
위암에 걸릴 확률은 0.1%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사에 다 간다,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보다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축성 위염이나 소화 불량의 원인이죠. 위장 운동 기능의 저하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의 먼저 제가 이제 원인이 5가지라고 했는데 헬리코박터 만약에 균이 있다 그러면 이 위장관에 대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이제 나머지 5가지 중에서 자기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금연부터 하시면 되고 식습관을 내가 저녁을 좀 과식하는 식습관이 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맛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또 질병이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식이요법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계속해서 위축성 위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위축성 위염 있을 때는 죽을 먹는다. 아무래도 왜 속이 불편할 때 죽을 먹곤 하잖아요. 예. 어떤가요? 인자 일반적으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제가 노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50대 이상은 4명 중에 1명은 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다 뭐 급체를 하고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 환자라고 해서 죽만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 갑자기 체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내가 죽을 좀 먹으면 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죽을 좀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죽보다는 일반 밥을 식사를 하면서 물을 따로 또 국물을 따로 섭취해서 오래 하루에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최소한 이제 10회 이상 씹어서 삼키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은 위축성 위염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병원 갔을 때 의사분들이 이 커피 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커피가 맞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위장관이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줘야 얘가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음식물을 먹고 커피를 마셨을 때 소화가 잘 되는 분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감흥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축성 위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터질 수 있다.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가 되는 게 왜 위축성 위염이잖아요. 네. 또 아무리 그래도 터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건강검진에 고위험군 암 환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건강검진에 옵니다. 그러면 네. 환자분들은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에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거에 이미 가슴이 놀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장이 위축이 되면서 위장관으로 피가 더 잘 안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위축성 위염 자체를 진찰한 건 괜찮은데 거기에 암이라는 게 항상 뇌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는 항상 내가 소화만 안 돼도 또 설명을 할 때 그 건강검진에 보면 위벽이 이제 얇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얇아지면 내가 음식을 좀 과식을 했을 때 터지지 않나 이렇게 10분 중에 한 두세 분은 간혹 그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와서 얇아지고 또 얇아져서 식사를 과식하면 터지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절대로 터지지는 않고, 예, 그 다음에 암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전 단계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 단계라도 바로 암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꼭 위내시경 검진을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과 예, 생활 습관을 좀 더 관리하라는 예,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땐 탄산음료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아무래도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게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기분 예. 탓일까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뭔가 탄산음료가 들어가서요, 예,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이완시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는데 식도와 위의 괄약근이 계속 느슨해지면 음식물이 내려갔다가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역류성 식도 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 인생의 뭐 재미를 위해서 한 모금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네. 식사할 때마다 그 트림을 뭔가 소화 잘 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예, 탄산음료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위축성 위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축성 위염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인이 제가 6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예, 노화가 있을 때 동의보감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소변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내가 나이가 60이 70이 들수록 건강검진상 크게 이상은 없는데 내가 소변이 뭔가 보고 났는데 시원치가 않다. 네. 소변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바로 잘 안 나온다.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오장 육부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화는 잘 되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조금 채기가 있고 조금 더 먹으면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이랬을 때는 예, 위내시경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내과에서 예,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식습관입니다. 예, 이 식습관은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식사를 꼭 정량을 드시는 경우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보면 집안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정량을 꼭꼭 먹게 되면 이 위장에는 무리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상태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조금 더 드시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가 예민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한 번씩 가슴이 꽉 조인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소화가 안 돼도 이 배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소화가 안 되면 예, 가슴을 두드리고 여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 자제분이나 따님한테 예, 등도 두드리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스트레스 우라가 생기면 이 가슴 쪽이 아프거나 통증이 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장관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쪽에 스트레스,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몸이 지치고 이제 힘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심력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나이가 높아질수록 다 이런 건 누구나 경험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노화가 진행이 빨리 되고 당연히 위장에도 이제 위축성 위험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게 더 많은지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많은지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예, 마지막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에 대한 치료를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치료 사례는 54세 위축성 위염으로 불안해하는 환자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키가 168cm, 70kg, 피부의 윤기는 약하면서 약간 고운 편이었습니다. 맥지는 약했고 오른쪽 맥이 조금 더 강했고 1분의 맥동수는 62맥이었습니다. 4년 전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그런데 이 환자분의 특징은 오히려 음식을 먹고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되고 먹고 가만히 쉬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이분은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소화가 안 되면 이거 위암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항상 불안해서 이 위축성 위염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고 하셨고, 음식을 먹고 나면 졸리고,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나면 팔다리에 기운이 생겨야 되는데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일단 편히 좀 쉬면 살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유제품이나 이제 견과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상기 환자는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고 또 불안증과 소화불량, 만성 피로, 또 식후에는 무기력증이 발생하고 이제 피부도 윤기가 없고 맥도 약해서 위암에 대한 걱정, 노심초사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약 50%, 위장과 전신의 원기를 보호해주는 약 50% 비율로 4개월 투약 후 이제 증상이 개선되어 치료를 마친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축성 위염을 건강검진했을 때 위암에 대한 고위험군이라는 게 이제 네. 뇌에 딱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경우를 이제 소화기내과 박사님들이 말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찾아 놓고 있습니다. 하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 위축성 위염은 암으로 될 확률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위축성 위염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노화처럼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생활관리, 식습관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만 없애주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내식용을 꼭 받으면서 환자분이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증상이 개선된 사례였습니다. 네. 위축성 위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소 위장 질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위축성 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그냥 음식은 아주 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의 과정이고 위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음식의 양이 조금 줄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음식도 과식하고 아주 잘 먹는다는 것은 위장 자체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예, 백추를 예, 10g, 예, 그 다음에 지시를 5g 해서 물을 10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없어도 식사하고 바로 이 차요법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비해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거나 내가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위장 자체에 에너지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위축성 위염의 증상이 있어서 또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도지제,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장에 힘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백출 10g과 목향 5g을 차요법으로 똑같이 이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에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 경우에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또 급하면 한 10분 전이라도 이 차요법을 먼저 먹으면 위장관에 힘이 생기게 되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꽤 백출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한방 재료 중에 지실과 목향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지실은 예, 탱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담이 예, 탱자나무인데 네. 요즘 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실은 특히 이제 음식을 먹고 이 오목가슴이 좀 잘 걸린다.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음식은 아주 잘 먹는다. 이런 경우에 이 지실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이 목향은 우리 인체 내에 기를 잘 돌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기가 울체가 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백출과 목향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위축성 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백출과 목향. 예, 그래서 조금 음식을 과식했을 때 소화가 안 되면서 위장관을 보호해주는 효과, 또 연세가 60 이상 넘었는데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내가 음식을 좀 더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그냥 평상시 내가 보약으로 위축성 위염의 위장관을 보호하는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경우에 이제 백출과 목향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약간 끝맛이 쓴맛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몸에 정말 기가 조금 도는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향기가 조금 있어서 특히 이제 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또 하나 그 여성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예, 심장에서 울체가 돼서 손다리가 순환이 안 되면서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도 이 백출과 목향이라는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이 치아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서 음식을 아주 잘 먹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중환과 족삼리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중환은 배꼽과 우리 명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가운데가 중환 혈자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환 혈자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는 손바닥으로 예, 마사지를 해서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누울 수 있으면 누워서 예, 중환 혈자리를 잡아서 예, 자신의 엄지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한 10초씩 5회 이용을 하셔도 되고, 나이 또 체질 자체가 소음인 체질이다. 그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좀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구 뜸을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혈자리는 이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에 보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보면 좌우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오목한 부분을 외슬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족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조금만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족삼리와 음백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족삼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음백이라는 혈자리는 엄지 발톱 뿌리각에 있습니다. 제 오른 엄지 손이 엄지 발톱이라고 보면 엄지 발톱 내측, 여기 뿌리각과 엄지 발톱 내측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뿌리각 긋고 엄지 발톱 내쪽에서 긋고 만나는 부분 교차점을 예,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79세고요. 네, 네, 1m 60, 네, 50kg. 50kg. 네, 앞에 네.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네. 불편? 저 이제 키는 1m 60이고 몸무게는 50kg고요. 나이는 79살이에요. 예, 아버님. 네네. 그러시고요. 저가 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2000년도에 예. 2019년도에 내 폐에 뭐가 있었는데 또 종양이 하나 있더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암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띄고 싶다. 그러니까 띄웠어요, 그거를요. 예. 그 띄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암이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가서 그거를 띄울 때 폐를 처음엔 한 4분의 1 정도 잘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때면 한 3분의 1 잘라버렸어요, 그걸. 왼쪽 폐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폐가 나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약에 이 폐를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은가 해서 전화 드린 네. 거예요, 정말요. 네. 현재 그리고 또 하나 예, 말씀하세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지금 대수술 받은 거는요. 예. 콩팥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자르고 나니까 그것도 암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전립선도 있고 전립선도 이제 그 비대증도 자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염이 있어서 중염도 수술 받고 예. 뭐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이제 그 받은 게 많아요. 이제 수술 받은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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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그것만 막 네. 예, 콩팥은 네. 콩팥에도 그 종양이 있어서 암으로 진단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서울대병원에서 쭉 다니다가 작년에 예. 한 6년 수술하고 6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괜찮다고 완전히 됐다고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저 받았어요. 그거는요. 아, 예. 콩팥은 이제 완치된 걸로 받으셨고요. 네, 예. 네, 네, 네.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으십니까? 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복용하지 않으시고요.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이 뭐 폐에 대한 따로 병원에서 네. 처방 받은 약이 있습니까? 호흡기에 대한 거 이렇게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만 받았어요. 네. 네. 지금 평상시 소화는 잘 되세요? 네, 네, 잘 됩니다. 네. 화장실 소변은 지금 이제 콩팥 기능은 이제 원래대로 복구가 되었고 이제 암도 괜찮아졌다고 하시는데 저녁 네, 때 그 주무시다가 소변 몇 번이나 보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평균 한 번이에요. 한 번요. 한두 번.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네, 네. 네. 지금 담배는 태우십니까? 안 펴요. 예. 담배는 원래 안 태우셨어요? 안 해요. 그것도 한 50여 년 폈더랬어요. 예. 한 45년 이렇게 끊은 지가 한 5년 됐어요. 예. 그러면 현재 이제 뭐 좀 이렇게 운동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운동이나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그러실 때 조금 네. 강도가 좀 빠르게 걷기 정도로 걷다가 보면은 예, 네. 숨이 찬 증상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까? 그게 많아요. 숨이 차는 게요. 네. 그게 예를 들어 계단에 한 15개 이렇게 되면 한 번 쉬었다 올라가요. 네. 네. 몸무게는 지금 50kg가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세요? 매년 보면 49kg부터 52kg 내외에 참당 꼭 그 안에 들어가요. 예. 일생 동안. 네. 근데 군대 있을 때면 56kg 나갔더랬어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 검사를 못 받아봤어요. 그냥 한약은 저 먹었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무슨 형인지. 예. 지금 이제 79세인데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예. 좀 차가운 데 가면 콧물이나 재채기 나오십니까? 별로 그런 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심하진 않아요. 예. 어쩌다가 나와요. 그런 거. 예. 선풍기나 에어컨도 좀 더울 때만 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받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안 틀어요. 네. 그 운동하실 때 땀이 좀 많이 나십니까? 땀은 나요. 네. 운동은 주로 언제 하십니까? 새벽에 해요. 새벽에요. 예. 네. 밖에서 하십니까? 안에 실내에서 해요. 아, 실내에서요. 예. 네, 네. 집에서요. 지금 보면 예. 평균 1시간 조금 넘어요. 1시간 정도요. 예. 네. 또 다른 뭐 운동 하시는 거 있습니까? 다른 건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전에는 등산을 다녔는데 네. 등산 이제 전혀 못 다녀요. 예. 지금 이제 조금만 걸어도 이제 숨이 차고 이제 폐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네네. 폐를 보충을 해주는 게 이제 원칙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폐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예, 소화기 계통을 같이 좋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음식을 식사를 조금 많이 하셔도 소화는 잘 되세요? 근데 되게 조금 먹어요. 아침은 이제 제대로 먹고, 예. 점심, 저녁은 조금 먹고, 저녁은 조금 먹어, 언제든지요. 예, 그게 아침, 점심은 정확히 먹고요. 예, 지금 이제 그 폐가 제 기능을 이제 일부를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 폐 자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폐가 정확히 내가 예를 들면 폐가 양쪽이 있는데 일부를 네네. 절제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폐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폐 네, 자체는 스스로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소화기 네. 쪽에서 영양분 공급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아, 그래서 네, 네, 지금 저녁 때 식사를 좀 조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때 네, 내가 식사를 좀 잘 할 수 있는데 네. 의식적으로 좀 적게 하시는지 그렇지 네, 않으면 아니, 내가 의식적으로요. 예, 의식적으로요. 네, 네. 그러면 주무시다가 좀 배가 고픈 증상은 안 나타나세요? 이제 원래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거는지 몰라요. 아, 예. 좀 오래돼서 이거는요. 예. 한기가. 그러시면 예, 그러면 예. 이제 점심 식사도 그냥 아침하고 좀 비슷하게 드세요? 아, 아닌데 아침에는요. 예. 이제 월화수목까지 금까지는 그 야구르트에다가 예. 이제 견과류하고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넣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요. 대개. 예. 근데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대개 아침 식사는 밥을 해요. 예. 그리고 저녁 때도 밥 먹고 저녁 때도 밥 먹고요. 예. 이제 동의보감에서 예, 동의보감에서 보면 이제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찬 공기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음료나 음식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요구르트 이걸 드셔도 냉장고에서 꺼내놨다가 식으면 찬기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고맙습니다. 번째는 지금 이제 소화기 예를 들면 이제 비위하고 이제 췌장 기능 보하는 약하고 호흡기 네. 계통 폐하고 기관지 보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네. 예, 그 어르신 음식 드실 때 좀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네. 예, 아 오미자, 네. 예, 그다음에 황정, 황정요. 예, 그다음에 네네. 황기, 네. 예, 그다음에 백출, 백출요. 예, 백출.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각각 4g입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감초 2g. 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물을 1000cc 넣으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번 네.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번 드시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4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네네. 네, 네, 아버님.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차가운 음식 피해 주시고 우리 박사님이 네네. 알려드린 한방차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나이, 또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그 170이 되고요. 네. 나이는 65세고, 몸무게는 61kg 정도 나갑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는 그, 2019년도 12월 달에, 예, 당뇨 진단을 받고, 몸무게가 한 4kg 정도 이제 빠지면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많이 피곤하고, 이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체중을 좀 늘릴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선생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당뇨약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당뇨 수치는 이제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이제 아침 공복에는 111 정도, 110에서 115 사이에 나오고, 식후 2시간 후에는 어제 아랫게 이제 체크를 했는데, 135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선생님이, 지금 조절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예, 지금 이대로 이제 먹는 약을 그대로 이제 복용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처방받아가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당뇨약만 복용하시고 다른 복용하시는 약은 없습니까?
예, 이제 그 당뇨하고 이제 같이 먹으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당뇨약하고 아스피린 복용하고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도 잘 됩니다. 예. 근데 소화가 그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제가 아침 식사를 5시 정도에 식사를 하는데 한 7시, 8시 정도 되면은 제가 막 그 고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이제 너무 잘 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도 지금 검사 병원에서 이거 검진 받은 겁니까? 어제? 예, 예. 어제 그 1일 날 받았습니다. 10월 1일 날, 예. 예. 혹시 집에서 매일 피를 빼서 검사하십니까? 이제 검사는 3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3일에 한 번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갔을 때는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책자를 주면서 이제 체크해가지고 매월 갈 때 그걸 이제 그 병원에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책자를 이제 제시를 안 하고, 제가 한 어떨 때는 3일에 한 번, 또 늦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걸 체크를 하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전 혈당이 110에서 120 사이, 예. 이제 식후 2시간 후에는 어떤 때는 150, 160 그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수술 받은 건 없고 이제 당뇨 수치도 적절히 이제 저장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지금 이제 췌장 기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그 한 4, 5년 전에 목피스크가 있어가지고 예. 한의원에 그 많이 다녔습니다. 약도 이제 처방받아서 먹고 네. 침도 많이 맞고 해가니까 체질이 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튀김 종류 이런 거는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은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아, 그 전에는 뭐 음식 두드러기 난 적 없으시고요. 예, 예.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술 혹시 하십니까? 술은 이제 그 당뇨병이 진단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그 전에는 술을 이제 먹으면 소주 같은 경우에는 한 2병 정도 마셨는데 그 뒤로부터는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그 지금 체질을 알아보려고 예, 술을 드시는지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예, 지금 예. 현재는 이제 그 췌장 기능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살이 붙으려면 예, 소장에서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되고 영양 흡수가 잘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폐에서 산소의 흡입량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살이 지금 좀 체중을 올려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원기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 운동은 또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그 개인 택시를 하는데 이제 이틀하고 하루 쉬는 날에는 산에 가면은 이제 산악 마라톤을 하거든요. 네. 산악 마라톤을 이제 왕복을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말씀하시면 예. 네, 황기, 예. 예, 황정, 예. 예, 감초, 예. 예, 그 다음에 오미자,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요. 예, 여기에서 이제 심장하고 소장에서 연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연자육, 예. 예, 거기까지 각각 4g씩 해서요. 예. 예, 물을 1000cc 넣으시고 한 30분 정도 끓이세요. 중간불 정도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차요법으로 해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출출할 때 한 번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한 번 드세요. 예. 그렇게 예. 해서 그걸 한 4개월 꾸준히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에 대해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이 평소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박사님? 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식습관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저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든지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위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저녁을 조금 소식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식사를 좀 많이 하게 된 경우에는 약간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또 다른 행위를 하면서 음식이 소화가 되는 정도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취침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한방에서 이제 명문화쇠라고 하는데 배꼽 주변으로 해서의 장의 연동운동이나 복부에 있는 부위 자체가 차가워져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핫백을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위축성 위염뿐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저녁 소식과 함께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 있다면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